윤변의 판례 콘서트. 안녕하세요. 판례 콘서트의 윤성현 변호사입니다. 오늘 동영상에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나오는 주거침입 유사강간죄의 성립에 필요한 조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특별법이 많아 어렵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대법원이 2021년 8월 12일 선고한 2020도 17796 판결입니다. 먼저 적용법조와 개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앞으로는 성폭력처벌법이라고 줄여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중 오늘 판례에 적용되는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이건 주거침입의 죄입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 강간, 제297조의 2 유사강간, 제298조 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리고 이러한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주거침입 유사강간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5조에 의하여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주거침입죄에 관한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이렇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9조 제1항에 대해서는 3회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관리하는 건조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하는 건조물이란 사람이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란 뜻입니다. 건물에는 여자 화장실도 건조물의 일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남자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여자가 용변을 보는 것을 훔쳐볼 의도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은 여자 화장실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 정확하게 말하면 건조물 침입죄가 적용되는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유사강간은 강간은 아니지만 강간과 유사한 행위라는 의미입니다.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경우, 다시 말해서 성교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에 비해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유사성교를 하는 경우입니다. 유사강간죄에 관한 형법 제291조의 2는 이렇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입이죠. 구강, 항문 등 신체, 성기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성기를 제외한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성기는 제외한다. 즉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유사강간죄에서 말하는 폭행 또는 협박은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항거, 저항과 거부죠.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말합니다. 유사강간죄는 이러한 폭행 또는 협박을 시작했을 때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고 구강, 즉 입이나 항문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었을 때, 다시 말해서 유사성교를 했을 때 기수가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죄들이 등장하게 되면 죄수, 즉 죄의 개수가 문제됩니다. 죄수에 대해서는 지난 7회 동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간략하게 복습을 하겠습니다. 형법은 원래 한 개의 행위가 한 개의 범죄에 해당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다른 사람의 주거에 함부로 들어가는 한 개의 행위가 한 개의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한 명을 죽이는 한 개의 행위가 한 개의 살인죄에 해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 개의 행위가 포괄하여 한 개의 범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포괄일죄라고 부릅니다. 형법이 아예 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강도강간죄가 그 예입니다.
형법 제339조는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339조는 이같이 강도 행위와 강간 행위라는 두 개의 행위가 포괄하여 한 개의 강도 강간죄가 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강도죄와 강간죄 같은 여러 개의 독립한 범죄가 하나로 결합하여 강도 강간죄 같은 한 개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해서 결합범이라고 부릅니다. 결합법은 포괄일자의 한 경우입니다. 성폭력처벌법상의 주거침입 유사강간죄도 강도강간죄와 같이 결합범입니다. 주거침입죄와 유사강간죄의 결합범이죠. 그런데 만약 이와 같은 결합범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래의 원칙대로 돌아가 여러 개의 죄가 됩니다. 이를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낮에 다른 사람의 집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쳐 나왔다면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밤에 들어가 물건을 훔쳐 나왔다면 결합범인 형법 제330조의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가 됩니다. 포괄일제인 결합범과 여러 죄가 되는 실체적 경합범이 구별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대법원 2021년 8월 12일 선고 2020도 17796 판결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보겠습니다. 갑은 20세의 여자인 피해자 A와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당시 술에 취한 갑이 남자 화장실에 가겠다고 하자 A가 갑을 남자 화장실 앞까지 부축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갑은 남자 화장실 앞까지 자신을 부축해 준 A를 그 주점의 여자 화장실로 억지로 끌고 가 바로 여자 화장실의 문을 잠근 후 용변칸으로 밀어 넣은 후 갑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 입에 넣으려고 하고 갑의 손가락을 A의 성기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즉, 이제 정리를 다시 한번 하면 갑은 A를 그 주점의 여자 화장실로 억지로 끌고 가서 화장실 문을 잠근 후에 용변칸에 밀어넣고 유사 성교를 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거죠. 검사는 이에 대해 갑이 유사강간죄를 범하기 위해 A를 끌고 억지로 여자 화장실로 들어갔으니 여자 화장실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이 여자 화장실을 침입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갑은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죄인 건조물 침입죄를 범한 사람인데 여자 화장실 용변칸 안에서 A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으려고 하고 자신의 손가락을 A의 성기에 넣으려고 하는 유사성교를 시도하였으니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주거침입 유사강간죄의 미수범이 된다고 검사는 보았습니다. 이러한 검사의 주장이 맞을까요? 일단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죄인 건조물 침입죄와 형법 제291조 2의 유사강간죄 및 성폭력처벌법 제3조 1항의 주거침입강간죄 및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등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강간죄 등은 여기에는 당연히 주거침입 유사강간죄도 포함됩니다. 등은 사람의 주거 등을 침입한 자가 피해자를 가는 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주거침입죄를 범한 후에 사람을 강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하는 일종의 신분범이고 선우가 바뀌어 강간죄 등을 범한 자가 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강간죄 등과 주거침입죄 등의 실체적 경합법이 된다. 이 주거침입 강간죄 및 주거침입 강간죄 등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주거침입 행위 후 강간죄 등의 실행 행위에 나아간 때이다. 판례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의 주거침입 강간죄 등은 일종의 신분범이라는 것입니다. 신분범이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라는 뜻입니다. 가령 뇌물수수죄, 수리죄라고 하죠.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라는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범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뭐 공무원만이 뇌물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자격이 계속성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라는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저지를 수 있는 신분범입니다. 그런데 증인이라는 자격은 증언할 때 잠시 가지는 자격이지 계속되는 자격은 아닙니다. 판례는 성폭력처벌법상의 주거침입 강간죄 등은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라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강간한 등의 행위를 하여야 성립하는 일종의 신분범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선고가 바뀌어서 강간죄 등을 범한 사람이 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강간죄 등을 범할 때 주거침입죄를 범한 자라는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성폭력처벌법상의 주거침입 강간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강간죄 등과 주거침입죄 등의 실체적 경합법이라는 여러 죄가 될 뿐이지 결합범이면 포괄일죄이면서 결합범인 주거침입 강간죄 등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폭력처벌법상의 주거침입 강간죄 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강간죄 등의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주거침입죄를 범해야 합니다. 그런데 강간죄 등의 실행에 착수 시기는 앞서 보았듯이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했을 때입니다. 따라서 강간이나 유사강간을 하기 위한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하기 이전에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되어야만 성폭력처벌법상의 주거침입 강간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안은 어떨지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사실관계에서 갑이한 행위를 잘라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위, 동그라미 1번은 갑은 남자 화장실까지 자신을 부축해준 A를 유사강간하기 위해 그 주점의 여자 화장실로 억지로 끌고 가려고 강제적인 물리력을 행사했습니다. 즉 유사강간을 위한 강제적 물리력을 먼저 행사한 거죠. 두 번째, 동그라미. 그리고 그 후 갑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바로 여자 화장실 문을 잠근 후 A를 용병칸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건조물 침입이 이루어진 거죠. 동그라미 3. 마지막으로 갑은 자신의 성기를 A의 입에 넣으려고 하고 갑의 손가락을 A의 성기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즉 유사 성교를 시도한 거죠. 검사는 갑이 동그라미 3 유사 성교를 시도하기 전에 동그라미 2 건조물 침입죄를 범한 자라는 신분 또는 자격을 취득했기 때문에 주거침입 유사강간죄의 미수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동그라미 1 갑이 남자 화장실 앞으로 자신을 부축해준 A를 그 주점의 여자 화장실로 억지로 끌고 가려고 강제적인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유사강간을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갑의 이러한 강제적 물리력 행사라는 동그라미 1 행위는 건조물 침입이라는 동그라미 2 행위 이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이 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297조의 유사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라고 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즉 성폭력처벌법 제3조 1항이 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유사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라고 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았다는 거죠. 이러한 조문에 의하면 건조물 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유사강간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하여야 성폭력처벌법상의 주거침입 유사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갑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후에 비로소 건조물 침입죄를 범하였으니 건조물 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유사강간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갑은 유사강간죄와 건조물 침입죄, 정확하게 말하면 유사강간 미수죄와 건조물 침입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될 뿐 성폭력처벌법상의 주거침입 유사강간죄, 정확히 말하면 주거침입 유사강간 미수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와 구분해서 이해할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이 1998년 9월 9일 선고한 88도 1240 판결입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강간범이 강간행위 종료 전, 즉 그 실행위의 계속 중에 강도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때에 바로 강도의 신분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후에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하는 때에는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339조 소정의 강도 강간죄를 구성한다. 형법 제339조는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동그라미 1, 강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후 동그라미 2, 재물을 강취하고 이후 동그라미 3, 강간 행위를 계속한 경우에도 동그라미 3, 강간 행위 시에 동그라미 2, 강도라는 자격을 취득했으니 강도가 강간을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하고 있는 판례와 미묘하게 다른 입장입니다. 그래서 형법이 좀 어렵습니다. 잘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소개한 판결과 관련하여 예상 가능한 객관식 지문이 무엇인지 볼까요?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을 남자 화장실 앞까지 부축해준 그 피해자 여 20세를 건조물인 위 주점 화장실로 끌고 가 용병 칸으로 밀어 넣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넣으려 하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주거침입 유사강간죄가 성립한다. 앞서 보았듯이 판례는 이러한 경우 유사강간 미수죄와 건조물 침입죄의 실체적 경합범위 성립할 뿐 성폭력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유사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고 답은 X입니다. 오늘은 성폭력처벌법상의 주거침입 유사강간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더불어 결합범의 성립 요건, 즉 포괄일죄가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이고 실체적 경합범이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성범죄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형법상 상당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해하시기 어렵다 하시더라도 너무 이렇게 자책하실 필요는 없고, 원래 이 부분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의가 많고 이게 워낙 복잡하다 보니 좀 생각할 부분이 많은 부분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윤성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